지난해 순천 성가롤로 병원에서 안전사고를 낸 의료인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병원은 해당 의료인을 1년 넘게 복직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전남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닷새 넘게 발생하지 않으면서 진정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추석 연휴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올해 수능에 전남 지역에서 14,000여 명이 지원했습니다. 재학생과 졸업생 응시자가 감소한 반면 검정고시나 기타 지원자는 소폭 상승했습니다. 지난 주말 전남에서 강력 사건이 잇따랐습니다. 순천에서 부녀가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고 한평에서는 흉기 난동이 벌어져 4명이 다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남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전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8일 만에 두 자릿수로 줄어들었습니다. 전남 지역 역시 최근 5일간 확진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진정세에 접어들었는데요. 하지만 추석 연휴 등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송효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남 지역 코로나19 확진자는 167명, 해외 유입이 34명, 지역 감염이 133명입니다. 지역별로는 해외 유입을 제외하면 순천이 65명으로 가장 많았고 광양 18명, 목포 10명 순입니다. 특히 해남과 강진은 단 한 차례도 확진 사례가 없었고 장흥과 고흥도 해외 유입 확진이 1명씩 있을 뿐 청정 지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남 전체로도 지난 16일 해외 유입 확진자 1명이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 감염은 지난 12일부터 1명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지역 감염 확진은 10일째, 해외 유입 사례도 5일째 전무합니다. 진정세를 찾아가자 전라남도는 사회적 거리두기도 완화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일주일 연장하는 대신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등은 지자체 판단에 의해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대신 지역 감염의 주 원인이었던 방문 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과 집단 실내 운동은 집합금지를 유지하도록 각 시군에 권고했습니다. 문제는 추석 연휴입니다. 대규모 이동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전라남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향후와 도민들에게 추석 연휴 기간 이동을 자제하고 온라인 성묘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권유했습니다. 이번 추석이 가족과 함께하는 명절이 아니라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 수칙을 확실하게 실천함으로써 가족을 위하는 명절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조금씩 안정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 어디서 또다시 발생할 수 있기에 예방을 위한 활동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희창입니다. 지난해 순천 성가롤로 병원에서 혈액을 잘못 수혈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환자의 혈액형이 같아서 큰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병원 측은 안전사고를 낸 의료인을 결과적으로는 해고시켰는데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의료인 해고 결정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병원 측은 해당 의료인을 1년 넘게 복직시키지 않고 있는데요. 반성의 기미가 없기 때문이라는 입장입니다. 자세한 내용 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4월 순천 성가롤로 병원 혈액은행에서 발생한 혈액 불출 사고. 임상병리사 강모 씨가 환자 A모 씨와 이름이 비슷한 B모 씨의 혈액을 간호사에게 잘못 전달해 수혈까지 이뤄진 사고였습니다. 다행히 A 씨와 B 씨의 혈액형이 같아 큰 문제는 없었지만 혈액형이 달랐다면 사망까지도 이를 수 있었던 사고입니다. 성가롤로 병원 측은 당시 임상병리사 강모 씨와 간호사 주모 씨에게 각각 정직 3개월과 1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정직 기간이 끝나도 복직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해고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병원 노조 측은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에 해고자 구제 신청서를 제출했고 재심 끝에 부당해고 판결이 나왔습니다. 해고 처분이 과하다는 판결이 내려진 겁니다.
하지만 병원은 여전히 해고자를 복직시키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법보다 상해에 있는 단체협약입니다. 거기에도 노동위원회 등 판정서에 의해서 해고자를 복직시켜야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지키지 않고 무조건 해고자 당사자가 잘못했다, 반성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만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고, 병원 측은 해고자와 노조의 주장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간호사 주모 씨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직서를 제출한 반면 임상병리사 강모 씨는 정직 기간 3개월 동안 매일 출근해 처분이 과하다며 노조 활동에 참여했다는 겁니다. 반성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어 병원 내부 규정에 의해 해고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부당해고 판결에 대해서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왜? 정말로 사람을 어떻게 보면은 죽일 수 있는 그 정도의 어떤 중차대한 병원 사고를 내놓고 본인은 잘못한 게 없다고 시위하고 있고, 병원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분이 정말로 복직한다 하더라도 이분이 다시 들어와서 이런 사고를 또 내지 말란 법이 지금 할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병원 노조 측은 사고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징계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한 해 500여 건의 환자 안전사고가 발생해왔지만 의료인 징계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시 말해 해고 결정은 노조원을 향한 표적 징계라고 주장했습니다. 병원 측은 내부 규정에 따른 결과라는 입장을 고수한 가운데 논란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지난 주말 전남에서는 강력 사건이 잇따랐습니다. 순천에서는 부녀가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고 한평에서는 흉기 난동이 벌어져 4명이 다쳤습니다. 주말 사건 사고 소식 고정민 기자입니다. 전남 순천의 한 주택가. 19일 아침 7시쯤 주택 뒤쪽에 있는 헛간에서 2명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이들은 부녀 사이로 확인된 82살의 남성과 47살 여성. 경찰에 실종 신고가 접수된 여성의 행적을 찾다가 아버지와 함께 쓰러져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이 여성은 평소 알고 지내던 40대 남성의 연락을 받고 친정을 찾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용의자로 특정된 남성은 강진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사망 원인을 찾기 위해 부검을 의뢰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자분은 전신에 그 차창으로 인해 가지고 과다출혈이라든지 이런 게 외상으로 보이는데, 그 남자분은 이제 쉽게 말하면 그 좀 질식을 시킨 그런 개연성이 있어요.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 중이라고. 한평에선 40대 남성이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렸습니다. 19일 아침 10시 40분쯤 마을 앞 도로에서 남성의 승용차를 멈춰 세운 뒤 운전자인 50대 여성에게 낫을 휘두른 겁니다. 흉기를 든 남성은 인근 공사 현장에 있던 40대 남성, 70대와 50대 여성을 잇따라 공격한 뒤 자해를 가했습니다. 이 남성은 뇌출혈로 쓰러진 부모님 집을 찾았다가 자신의 신변을 비관한 나머지 홧김에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농번기 때 한 번씩 와서 이제 일도 해주고 그러는데, 자기 아버지하고 같이 있는 아버지가 이제 병원에 이제 입원하고, 그러니까 혼자 좀 고민을 했는가 봐요. 그 가정사에 대한 불만, 이런 거에 대해서 혼자 이제 화를 참지 못하고 온 것 같다. 그거 내용이에요. 경찰은 가해한 남성이 회복되는 대로 범행 동기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문입니다. 오는 12월 3일 진행되는 2021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 전남 지역에서 14,000여 명이 지원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대입 수능 원서 접수 결과 지난해보다 1,700여 명이 줄어든 14,208명이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학생은 1,700여 명, 졸업생은 60여 명 줄어들었지만 검정고시나 기타 지원자는 2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원자는 목포가 3,600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 순천 3,300여 명, 여수 2,000여 명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최근 불거진 광주 군 공항의 고흥군 이전 가능성 이슈와 관련해 고흥군 사회단체 대표들이 결사 반대 목소리를 모았습니다.
고흥군 청정고흥연대 등 39개 사회단체 대표들은 21일 고흥군청 우주홀에서 모임을 갖고 광주 군공항 이전 추진 경위와 문제점 또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대표자들은 군공항이 들어설 경우 군민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행정기관과 단결해 앞으로도 공항 이전을 적극 막겠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광양시가 이순신대교 먹거리타운에 보행자 우선 도로를 조성합니다. 광양시는 10월부터 2달 동안 5개 노선 655m 구간에 보도와 같은 높이의 횡단보도와 도로변 쉼터, 화단 등을 만들 계획인데요. 이순신대교 먹거리타운 일대는 그동안 보도와 차도 구분이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 교통사고 발생이 잦았습니다. 멸종위기종이자 천연기념물인 수리부엉이 한 마리가 광양시 다안면 매화랜드 부근에서 구조됐습니다. 광양시는 지난 18일 신고를 받고 출동해 넝쿨 등 수풀에 숨어있던 수리부엉이를 구조해 광양읍 119 안전센터로 인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구조된 수리부엉이는 건강한 상태고요. 전남 야생동물센터로 옮겨져 있습니다. 목포와 제주 항로에 새롭게 취항하는 퀸 제노비아호가 공개됐습니다. 시월드 고속회리는 21일 목포항 국제여객 터미널에서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최소한의 인원만 참여하는 공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퀸 제노비아호는 길이 170m, 너비 26m, 높이 20m에 27,000톤급 규모로 승객 1,300여 명과 차례 480여 대를 한 번에 싣고 운항할 수 있습니다. 현대 미포조선에서 건조한 이 여객선은 오는 29일 신규 취항에 들어갑니다. 목포대학교가 올해 공공부문 인적자원 개발 분야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됐습니다. 목포대는 우수기관 선정으로 3년간 유효한 인증서와 인적자원 개발과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받고 정기 근로감독도 3년 동안 면제됩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주관하는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은 인적자원개발과 관리의 모범적인 기준을 정하기 위해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12회 목포 문학상 수상자가 발표됐습니다. 목포 문학상에 선정된 작품은 소설과 시, 희곡 또는 시조, 수필, 동시 등 5개 부문에서 각각 본상과 남도 작가상 수상작이 2점씩 나왔습니다. 이번 문학상은 전국에서 315명이 응모했습니다. 목포 문학상 시상식은 다음 달 30일 목포 문학관에서 열립니다. 고흥군이 내년도 주요 업무 계획 수립을 마무리했습니다. 21일까지 일주일 동안 진행된 업무 보고회는 내년도 신규 시책, 중앙부처와 전남도 역점 시책, 지역 현안 과제 대응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고흥군 대표 관광지 개발, 고흥 문화도시 법정 지정 추진 등이 보고됐고, 농수축산 분야에서는 종자용 마늘 안정적 생산 및 공급 기반 구축, 가축 유통시설 현대화 사업 등이 논의됐습니다. 이 외에도 귀농 귀촌인 삼터 기반 지원 사업, 군립 추모공원 조성 사업 등이 보고됐습니다. 광양시는 보고회에서 나온 개선 방안 등을 최종 고려해 업무 계획을 확정짓겠다고 밝혔습니다. 목포시가 추석 명절을 맞아 특별 방역 대책을 추진합니다. 목포시는 연휴 기간인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24시간 운영하면서 방역태세를 갖추고 코로나19 관련 민원을 접수할 계획입니다. 특히 목포역과 버스터미널, 전통시장처럼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장소에는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해 유증상자를 가려내기로 했습니다. 목포 추모공원도 사전 예약제와 온라인 추모 서비스를 운영해 성묘객이 분산되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다가오는 추석 연휴 기간에 주민등록 관련 민원 서비스가 일시 중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번 추석 연휴 기간인 9월 29일 저녁 8시부터 10월 4일 자정까지 정부 24 서비스 주민등록 27종과 무인 민원 발급기의 모든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비스가 중단된 기간에는 오래된 시스템을 최신 정보로 바꾸고 전국 229개 지자체별로 분산됐던 주민등록 시스템을 통합해 관련 시스템을 재구축하는 사업이 추진됩니다. 사업이 마무리되면 10월 5일부터 차세대 주민등록 정보 시스템이 운영될 방침입니다.